자, 이 출당과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가서 갑자기 출당 얘기를 꺼냈을까? 탄핵은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한 벌 받는 것이다. 출당 문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연말까지 기다려서 잘못 축적하고 되들어야지 시작하자마자 되들면 국민들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 것은 좀 기다렸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고 경북여고 출신의 굉장히 미녀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를 띄운 것 같긴 한데 이 경북여고 출신들이 좀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면서 갖고 논다, 정치적 패륜하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를 비판했고요. 유해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발언은 시기상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래서 바른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소통하니 쇼통 중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 국민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출당 요구는 사람의 돈이가 아니라더니 갑자기 왜 출당 얘기를 꺼냈을까? 그 속내가 무엇일까? 영상 보고 와서 6분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래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그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부 솔직히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법정에서 대통령과 수석, 대통령과 장관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유무죄를 법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4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사체가 된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닌데 출당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로 홍 대표가 패륜화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유여의 최고위원조차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대표와 가깝다라고 하는 유여의 최고위원조차도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저 발언을 하셨을까?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쭉 이렇게 짧게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이 말이 이게 태극기 세력이 강할 때는 포용했다가 또 이게 지금 태극기 세력이 좀 약해지니까 내뱉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뭔가 일관성과 또 원칙이 있는 이게 필요한데 오락가락 행보로 좀 이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지금까지 독구다이 정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특공대 정치에서 이제 개파 수장으로 당을 대표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직행하겠다 이런 각오로 예. 시도당의 뭐 특별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나 지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다는 것은 예. 자신의 이제 영토를 그만큼 구축해서 자기 주도의 당을 만들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예. 당내 친박 세력을 고립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경쟁해서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뭐 먹는다는 표현보다 자신이 당을 장악을 장악한다. 예.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확고하게 표시한 것이다. 다만 예.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실언이 아니라 전략적 발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엊그제 자유한국당의 내부에 이 내년 지자체 공천을 상향식이 아닌 전략적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거라 봐요. 예. 지금 올 하반기 내내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가고 적폐청산이 문 정권에 의해서 전개되어 간다 본다면 예.
홍 대표로서는 지금 이 하반기에 친박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면 당내 제일 라이벌이 이 친박 세력인데 예. 내년 지자체 선거를 놓고 역순으로 본다면 예. 지금부터 슬슬 시동을 걸어서 당내 장악을 해가야 되겠다. 예. 이런 포문을 대구의 이 본거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예. 거다 이래 봅니다.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프로그램 이제 출연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와 사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바로 출당 문제 때문에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그건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반발했어요. 당내 원톱, 투톱이 서로 또 엇박질을 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이제 변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죠. 예. 변신은. 근데 이제 전략의 변화인데 저는 처음에는 그동안은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 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엄호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 이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이 저는 15% 좀 약간 넘게 나오는데 예. 그거의 3분의 2가 저는 친박 또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얹혀서 가는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홍준표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지우기에 나서는 거고 홀로서기에 예. 나서는 건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지난 4월이죠.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람의 도리보다 내 처지가 급해진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지지율 15% 박스권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율 답보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 고리를 소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으로 본 거죠. 두 번째가 박근혜 프레임. 이른바 박근혜 프레임은 무슨 말입니까? 적폐 정당의 이미지입니다. 예. 적폐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한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가 분명하다. 자, 내년 지방선거 필패는 곧 홍준표 지도부의 책임론입니다. 자, 내 처지가 급해진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홍준표 대표가 4월과 8월 비록 4개월 사이에 정치적 변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이렇게 냉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친박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란 뜻인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죠. 또 새로운 또 인물이라든지 예. 또 친박의 잔재가 남아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처치를 해야 되겠죠. 서영훈 소장님. 네. 저는 뭐 바른정당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예.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하나 예. 아마도 전 지지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혜 정치에서 압도적인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흡수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유승민과 김무성이라고 하는 구심력이 있는 한 흩어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어졌을 경우에 예. 바른정당 내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아마 복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바른정당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마워요 문재인을 또 쓰셨는데 누가 보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고마워요 문재인이라고 말한 줄 알고 좀 시청자 오해할 수 수준을 있겠습니다. 너무 낮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한 거 나름의 전략적 발언이었다라는 해석들이 좀 많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보수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해서 이 보수 쪽의 한 포럼에서 박유하 교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 박유하 교수 이번에는 아이돌 망언을 했는데 위안부 일본군의 정치적 동지자 자발적 매춘부였다. 소녀상 갈등으로 위안부가 아이돌화되고 있다. 뭐 위안부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은 위안부가 아이돌처럼 영웅화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위안부를 매춘부라든지 아이돌로 표현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반발했고요. 그러나 이 박유하 교수는 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소녀상 세계 위안부의 날 맞아 서울시 151번 버스에 이제 투어를 있었고요. 소녀상 버스 매우 유감이다. 일본이 반발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일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72주년 됐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법정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유하 교수 말고요. 오늘 국민의당 충남도당 창당 준비위원도 바른정당 충남도당 준비위원이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좀 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살펴보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발적 매춘부라는 그 인용구 때문에 좀 크게 된 감이 있는데 좀 이렇게 지원한 여성도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그냥 3자 인용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그래서 얘기를 하면 후자에 가깝고요. 저의 현재 생각은 자발 강제라고 하는 구분 혹은 뭐 매춘, 비매춘이라고 하는 구분이 이 문제를 생각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8.15 광복절에 맞춰서 이 위안부 논란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봐요? 위안부 문제 이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이 박유하 교수 발언이 이 보수 쪽에서 개최한 이 포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게 그분의 책을 제가 다 봤어요. 예. 근데 가처분이 내가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딱 그걸 다 읽고 제 느낌은 딱 한마디로 맹인 모상. 이 말이 이게 열방경에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아는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이게 왜곡할 수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안부가 국가에서 일본 군부에서 강제로 끌려가고 이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눈을 감아버리고 자발적으로 한 부분. 이 부분만 이게 강조하는 거는 전형적인 저는 맹인 모상적인 태도다.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1심 재판부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학계나 이제 이런 쪽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도 이게 이런 좀 법원 아쉬워요.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운 게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 전부 이게 삭제를 명했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죄를 했지만 아무리 이게 표현의 자유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거는 이게 당연히 그거는 저는 처벌된다고 보거든요. 좀 이게 아쉽고 항소심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얘기 듣고. 저는 왜 자꾸 이런 말을 망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분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보니까 일본에서 대학교도 학부도 졸업하고 석사도 마치고 박사도 마치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일종의 모든 생각이 일본을 중심으로.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질파라 그러죠. 근데 그 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오버해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세상 일을 한일 관계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오버된 생각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이 자신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그 프리송이라는 교수가 리옹대학 교수인데 홀로코스트를 부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걸 부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진보적 좌파 지식인의 대표인 촘스키 교수라는 분이 그런 것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면서 무죄 항변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유하 교수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주장이 학술적인 부분이라면 그 좀 더 신중하고 이렇게 이런 더 나은 표현을 써야 되지 저렇게 좀 가벼운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이념적, 단선적, 성역적 시각에 대한 보수의 비판도요. 일면 수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안부를 아이돌에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녀상을 뭐 강간당한 사실을 대자보에 붙여놓은 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역사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아마도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저는 박유하 교수가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친일적 발언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역사의식의 왜곡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교수인데요. 저는 이번에 또 군함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쯤은 일본과 대적해보고 싶었던 조선 남성의 욕망을 구체화한 영화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리만족이다.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무슨 지금 모 대학의 교수로 있고 아마 지금 재판도 그동안에 제국의 위안부에서 예. 기술됐던 그걸로 재판 중인 걸로 아는데 저는 이런 더 이상 이 박유하 교수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폐마라든지 또 그 행위 처벌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법적 근거를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는 것 아닌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지는 제가 볼 때 소신인지 아니면 망언인지는 시대 정신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인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과 소명의식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 정신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망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신이 아닌 망언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이제 얘기도 했는데 우리 정기한 의원님 이제 돌을 던질 것이냐 아니면 한번 논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저는 충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분들이 생각보다 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조선은 원래 열등했다. 그래서 군국주의가 불가피한 것이고 침략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일본의 왜곡된 신화에 대한 추종자들이다. 그런데 저 분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나면 한일 간의 또는 과거사 역사 왜곡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도 지난 한 3년 동안 일본을 한 20-30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분이 다녔던 대학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본의 만엔짜리 그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는 침략의 원흉이고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만든 또 신화 같은 인물인데 이것을 양자 동일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저분이 지금 하신 말씀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갖고 있는 그 깊은 군국주의 뿌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고 그 발언을 자기는 학문적 소신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분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정말 한일 문제를 풀려면 저분과 논쟁에서 이런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NH 기자가 이제 이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했죠.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고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할 일인데 왜 자꾸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씌우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굳어졌죠. 표정이 굳으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한일 회담이 있은 이후에 위안부 문제가 더 많이 이제 알려지고 불거졌기 때문에 이 한일 회담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보는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저건 이게 위안부 할머니의 고유한 인권이에요. 바로 이게 첨부 인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게 국가가 어떻게 대신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못했던 위안부 문제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매춘부였다. 소녀상 갈등으로 위안부가 아이돌화되고 있다. 위안부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은 위안부가 아이돌처럼 영웅화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위안부를 매춘부라든지 아이돌로 표현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반발했고요. 그러나 이 박유하 교수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소녀상 세계 위안부의 날 맞아 서울시 151번 버스에 이제 투어를 있었고요. 소녀상 버스 매우 유감이다. 일본이 이제 반발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일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72주년 됐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법정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유하 교수 말고요. 오늘 국민의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도 바른정당 충남도당 준비위원이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좀 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살펴보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발적 매춘부라는 그 인용구 때문에 좀 크게 된 감이 있는데 좀 이렇게 지원한 여성도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그냥 선자 인용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그래서 얘기를 후자에 가깝고요. 저희 생각은. 저희 현재 생각은 자발 강제라고 하는 부분 혹은 매춘, 비매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를 생각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8.15 광복절에 맞춰서 이 위안부 논란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봐요? 위안부 문제 이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박유하 교수 발언이 이 보수 쪽에서 개최한 이 포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게 그분의 책을 제가 다 봤어요. 예. 근데 가처분이 위안부? 예. 가처분이 내가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딱 그걸 다 읽고 제 느낌은 딱 한마디로 맹인 모상. 이 말이 이게 열방경에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아는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이게 왜곡할 수 예,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안부가 국가에서 일본 군부에서 강제로 끌려가고 이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눈을 감아버리고 자발적으로 한 부분. 이 부분만 이게 강조하는 거는 전형적인 저는 맹인 모상적인 태도다. 역사 왜곡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1심 재판부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학계나 이제 이런 쪽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저도 이게 이런 좀 법원 아쉬워요. 판결은 어떻게? 자, 이 출당과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가서 갑자기 출당 얘기를 꺼냈을까? 탄핵은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한 벌 받는 것이다. 출당 문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연말까지 기다려서 잘못 축적하고 대들어야지 시작하자마자 대들면 국민들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 것은 좀 기다렸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고 경북여고 출신의 굉장히 미녀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를 띄운 것 같긴 한데 이 경북여고 출신들이 좀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면서 갖고 논다, 정치적 패륜하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를 비판했고요. 유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발언은 시기상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래서 바른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소통하니 쇼통 중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 국민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출당 요구는 사람의 돈이가 아니라더니 갑자기 왜 출당 얘기를 꺼냈을까? 그 속내가 무엇일까? 영상 보고 와서 6분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 적폐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래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그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부 솔직히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법정에서 대통령과 수석, 대통령과 장관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유무죄를 법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4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사체가 된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닌데 출당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로 홍 대표 또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얹혀서 가는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제는 이제 다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홍준표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지우기에 나서는 거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건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지난 4월이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람의 도리보다 내 처지가 급해진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지지율 15% 박스권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율 답보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 고리를 소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으로 본 거죠. 두 번째가 박근혜 프레임. 이른바 박근혜 프레임은 무슨 말입니까? 적폐 정당의 이미지입니다. 적폐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한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가 분명하다. 자, 내년 지방선거 필패는 곧 홍준표 지도부의 책임론입니다. 자, 내 처지가 급해진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홍준표 대표가 4월과 8월 비록 4개월 사이에 정치적 변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이렇게 냉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박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란 뜻인가요? 같아 연결되어 있는 고리죠. 또 새로운 또 인물이라든지 또 친박의 잔재가 남아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처치를 해야 되겠죠. 서영훈 소장님. 네. 저는 뭐 바른정당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하나 아마도 전 지지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혜 정치에서 압도적인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흡수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유승민과 김무성이라고 하는 구심력이 있는 한 그 흩어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어졌을 경우에 바른정당 내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아마 복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그 바른정당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요 문재인을 또 쓰셨는데 누가 보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고마워요 문재인이라고 말한 줄 알고 좀 시청자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한 거 나름의 전략적 발언이었다라는 해석들이 좀 많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보수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해서 이 보수 쪽의 한 포럼에서 박유하 교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 박유하 교수 이번에는 아이돌 망언을 했는데 위안부 일본군의 정치적 동지자 자발표가 페르나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유여의 최고위원조차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대표와 가깝다라고 하는 유여의 최고위원조차도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저 발언을 하셨을까?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쭉 이렇게 짧게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말이 이게 태극기 세력이 강할 때는 포용했다가 또 이게 지금 태극기 세력이 좀 약해지니까 내뱉는. 그래서 이게 저는 뭔가 일관성과 또 원칙이 있는 이게 필요한데 오락가락 행보로 좀 이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지금까지 독구다이 정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공대 정치에서 이제 개파 수장으로 당을 대표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직행하겠다 이런 각오로 시도당의 뭐 특별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나 지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영토를 그만큼 구축해서 자기 주도의 당을 만들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당내 친박 세력을 고립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경쟁해서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뭐 먹는다는 표현보다 자신이 장악한다.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확고하게 표시한 것이다. 다만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실언이 아니라 전략적 발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엊그제 자유한국당의 내부에 이 내년 지자체 공천을 상향식이 아닌 전략적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거라 봐요. 지금 올 하반기 내내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가고 적폐청산이 문정권에 의해서 전개되어 간다 본다면 홍 대표로서는 지금 이 하반기에 친박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내 제일 라이벌이 이 친박 세력인데 얘는 지자체 선거를 놓고 역순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슬슬 시동을 걸어서 당내 장악을 해가야 되겠다. 이런 포문을
대구의 이 본거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래 봅니다.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프로그램 이제 출연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와 사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바로 출당 문제 때문에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그건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반발했어요. 당내 원톱, 투톱이 서로 또 엇박질을 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이제 변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죠. 예. 변신은. 근데 이제 전략의 변화인데 저는 처음에는 그동안은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 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엄호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 이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이 저는 15% 좀 약간 넘게 나오는데 예. 그거의 3분의 2가 저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운 게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 전부 이게 삭제를 명했거든요. 예.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죄를 했지만 아무리 이게 표현의 자유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예. 이런 거는 이게 당연히 그거는 저는 처벌된다고 보거든요. 예. 좀 이게 아쉽고 항소심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얘기 듣고. 저는 왜 자꾸 이런 말을 망언을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분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다만은 이분이 보니까 일본에서 대학교도 학부도 졸업하고 석사도 마치고 박사도 마치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일종의 모든 생각이 일본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질파라 그러죠. 예. 근데 그 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예. 오버해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세상 일을 한일 관계라든가 위안 문제를 보는 게 예. 아니라 오버된 생각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분이 자신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예.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그 프리송이라는 교수가 리옹대학 교수인데 예. 홀로코스트를 부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걸 부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진보적 좌파 지식인의 대표인 촘스키 교수라는 분이 예. 그런 것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면서 무죄 항변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유하 교수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주장이 학술적인 부분이라면 예. 그 좀 더 신중하고 이렇게 이런 더 나은 표현을 써야 되지 저렇게 좀 가벼운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이념적, 단선적, 예. 성역적 시각에 대한 보수의 비판도요. 일면 수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안부를 아이돌에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녀상을 뭐 강간당한 사실을 대자보에 붙여놓은 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역사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예. 아마도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저는 박유하 교수가 예.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친일적 발언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예. 역사의식의 왜곡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교수인데요. 저는 이번에 또 군함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한 번쯤은 일본과 대적해보고 싶었던 조선 남성의 욕망을 구체화한 영화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리만족이다.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무슨 지금 모 대학의 교수로 있고 아마 지금 재판도 그동안에 제국의 위안부에서 예. 기술됐던 그걸로 재판 중인 걸로 아는데 저는 이런 더 이상 이 박유하 교수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라든지 또 그 행위